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총무성은 전국 CPI의 선행 지표로 인식되는 도쿄도 지역의 신선식품을 제외한 11월의 CPI를 발표했는데요. 이 지표가 전년 동월 대비 2.2% 오르며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가 나오자 BOJ가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겁니다. 이렇듯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면서 엔화의 가치는 급등했고 달러 엔 환율이 지난 10월 이후 약 한 달 만에 149엔대로 떨어졌으며 달러 인덱스는 105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에 펼쳐진 엔캐리 트레이드의 총 규모는 3조 달러를 넘는 걸로 추산이 되며 지난 8월 5일에 일어난 블랙 먼데이의 원인이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 글로벌 수요가 감소한다면 어떻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냐라고 반문하며 무역 전쟁은 전 세계 국내 총생산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간 라가르드 총재는 트럼프 당선인의 두 번째 임기가 유럽의 분명한 위협이라고 경고해 왔는데요. 어제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보복을 할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해야 한다며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액화 천연가스, 방위 장비 등의 구매를 늘리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전쟁 카드에 멕시코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 자동차 회사로부터 멕시코에 공장을 짓겠다는 확실한 제안을 확인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멕시코에서 공장 부지를 물색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럼프가 이를 부정적으로 보자 중국과의 거리 두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28일 영국 더 가디언에 따르면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과 매우 친절한 전화 통화를 나누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와 나는 양국 사이에 좋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관세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 관세 영향으로 급락했던 멕시코 페소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며 2022년 7월 이후에 기록한 최저 수준에서 반등했습니다.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온라인 매출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소비 확대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 9.05%에서 3분기 8.79%로 하락한 연체율이 의미 있는 하락 시그널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증거가 미흡한데요. 신용카드 한도의 90에서 100%를 사용하는 미국 한계 신용대출이 여전히 30%를 넘어서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했고 또 해외 선물도 조기 폐장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거래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해외 선물 조기 폐장을 하고요. 또 주말까지 연휴를 맞아서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부진한 거래량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한 달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수익으로 따뜻한 또 한 달을 맞이할 수 있을지 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파생매매의 신 허생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자, 요즘 그 트럼프가 또 예전엔 트위터로 우리들 많이 괴롭혔는데 요즘 그 지나가는 말 한마디 툭툭 뱉는 것 때문에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 빅테크도 마찬가지죠. 지금 서로 잘 보려고 줄을 서는 가운데 오르는 종목, 떨어지는 종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스닥 지수도 만만치 않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자, 그 이번 주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다음 주에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마감 그리고 다음 주 새로운 한 달 어떻게 준비할지 또 기준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번 주 사실 추수감사절이 껴 있어서 크게 변동성이 많이 보여지지는 않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12월 첫 주를 맞이해서 고용 이크가 찾아오고 또 연준의 베이지북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저희가 오늘 1시간 동안 짚어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허생 마스터님과 방송 이후에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공간 열려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에 현재 나스닥 선물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이야기 나눠보고요. 전략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선물 조기 폐장한 가운데 0.86%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현재 일봉상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다만 개장이 다가올수록 분봉상 우하향을 하면서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는 0.18% 정도 상승한 강보합권인 28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선님, 이제 곧 12월이잖아요. 네. 주말이 지나면 이제 12월이 시작이 될 텐데 올해 한 달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좀 거시적으로 한번 살펴주시죠. 아, 네. 지금 뭐라고 그럴까 많이 달렸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주식도 코인도 다 많이 달렸습니다. 그럼 칠 것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가 꼭 아니라도 우리 애널리스트들 말을 좀 걸러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주식 투자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이고 좀 거시적인 거는 이제 경제학자들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경제학자들은 지금 상황을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지도 않고요. 찬반이 뚜렷하게 나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연말까지는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거고 뭐 아시겠지만 11월부터 한 3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요즘 좀 많이 좀 어렵죠? 이래저래 두드려 맞아가지고 더군다나 환율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막 팔아죽게가지고 어렵지만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모멘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거든요. 정권이 바뀐다는 얘기는 모멘텀이 새로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TV 뉴스 보시면 뭐 이게 수혜주다 저게 수혜주다 그러는데 거기서 중심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 만약 그거 모르겠다 하시면 월요일마다 무료 공개 방송하고 있으니까 오시면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생명입니다. 쥐약이 아니라 주식은 또 그렇지도 않지만 해외 선물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게 제가 우리 공부방에 계신 분들 공부방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바이든 시대 때는 한번 방향 잡으면 안 돌아온다. 한마디로 그냥 쭉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트럼프 시대는 좀 다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을 좀 무게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툭툭 뱉는 사람입니다. 툭툭 뱉다 보니까 말 한마디 툭 뱉으면은 어떤 언론사로 과장하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서 좀 반응이 좀 빠릅니다. 그러다가 그분도 수습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갔다가 돌아오거든요. 제가 2018, 19, 20년도에 방송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 한마디 툭 뱉고 나서 다시 되돌리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은 겪지 않으셨으면 모르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추세가 나와도 좋다라고 하는데 추세는 개뿔입니다. 다시 되돌아옵니다. 네, 매도로 치는데 그냥 다시 매수로 올라오고 매수를 받았는데 매도로 떨어지고 그래서 좀 변동성이 심합니다.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면 너무 길게 지금 추세를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면 정책이 지금 나온 게 아니고 사람들 그 인사들도 지금 지명이 되고 임명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명이 된 거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또 어떤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라
언론이 그 사람을 평가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 또는 뭔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증시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1월 20일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거든요. 예, 그때 이후로 이제 본격적인 모든 로드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월 20일 전후로 증시가 좀 한번 조정이 오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후라고 하면 뭐 19일 이게 아니라 전후로 예, 조정이 오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큰 조정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역대적으로 봤을 때 12월의 증시 상승 확률은 60%, 70%가 넘습니다. 역대적으로 봤을 때 그 말은 곧 예, 뭐 산타랠리 뭐 11월에 추수감사절 이제 끝나죠. 예, 블랙 프라이데이 예,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연말 산타 시즌까지 뭐 작년에는 뭐 산타가 빨리 왔다 갔네 어쨌네 그래도 결국은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거기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건 미지수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예, 환율에 상당히 타격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주식시장에서 배우시면 되고 우리는 해외 선물이니까 해외 선물은 꼭 해외 주식하고도 연관돼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M7뿐만 아니라 지금 예, 아시겠지만 지금 순환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금들이 예, 그게 곧 네, 새로운 불장을 만들어내는 이 시초가 될 수 있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은 보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계속 조심하라고 예, 앞서 말씀드렸죠. 예, 누가 임명이 돼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 모르니까 하지만 12월까지는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눌렸을 때 매수를 하시면 되고 예, 또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큰 조정이라 그러면 한 15% 이상 조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15% 이상이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15% 그러니까 애기하겠지만 15% 지수가 조정을 받았다. 일반 개인 주식들은 거기에 1.5배에서 2배, 많은 펀더멘털이 약간 3배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주식을 가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네,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예, 근데 15% 이상씩 떨어지지 않을 네, 것 같고, 예, 뭐 오만하게 왔다 갔다 하는 박스장과 그 완만한 상승장, 일단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12월은.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도 그러면 완만하게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다들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지금 들어가면 되냐? 그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완만한 상승이어도 우리가 뭐 돈을 막 쌓아두고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 선물도 증거금이 다 다르고 예, 그런 상태라 그러면 그 우리가 뭐 200틱, 300틱 그 눌림도 못 견디거든요, 솔직히. 나는 뭐 1000틱을 먹었네, 2000틱을 먹었네. 그거는 아주 빠를 때 들어가서 후딱 먹고 치운 거지. 2박 3일, 막 3박 4일 일반 개인이 일주일씩 막 잡고서 물리지 않은 이상 수익으로 그거를 들고 있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뭐 적당히 견뎌야지 위로 본다고 해서 막 1000틱, 2000틱씩 견뎌버리면 안 하니만 못한 거니까 손절은 필수로. 왜냐면 우리가 복수를 하고 복구를 하고 또 뭔가 또 개선을 하고 인생을 또 바꿔가기 위해서는 총알이 있어야 됩니다. 총알이 있어야지 살아남아야 되고 총알이 있어야 됩니다. 총알이 없으면 여러분들 겪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장 좋을 때 내가 총알이 없는 걸 자격지심으로 막 자기 비하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예, 발전이 없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일단 월요일 날 예,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얘기 물어보시고 들어보시면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예, 그런 내용들 진행할 예정이니까 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은 완만한 예, 상승세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조정은 있습니다. 조정이 막 10% 20%씩 되는 건 아니고 3% 5%씩 조정은 있겠지만 완만한 상승세로 좀 진행이 될 거로 다들 보고 있습니다. 일단 12월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11월은 뭐 다 겪어보셔서 아시죠? 왔다 갔다 했던 거. 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취임 전까지 큰 조정이 올 것 같지는 않고 12월의 경우에는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증시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겠다라고 보셨는데요. 하지만 해외 선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변동성을 또 수익의 기회로 활용을 해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역시나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국내 주식과 관련해서도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제 하느니 깜짝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 금리 인하가 우리 시장에는 오히려 하방 압력을 더 키울 것이다라는 분석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국내 주식보다는 국내 지수를 코스피 200을 보고 있으니까 네네. 네, 그거나 뭐 똑같죠. 네, 지수가 하락하면 코스피든 코스닥도 하락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음모론도 있습니다. 예, 둔촌조공 살리기 아니냐. 네, 이제 입주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낮춰야지 예, 또 어떻게 뭐 대출 전환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음모론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주식은 환율이 관건인데 환율이 지금 높은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는 총재가 말한 게 딱 한마디가 이제 그 우리 시장에서 아주 그러니까 시장에서 딱 내리꽂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일시적으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지금 환율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가 있지 않느냐. 네, 지금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음모로는 둔촌주공 입주 문제를 뭐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는 뭐 지금 부동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로 좀 환율이 잡혀야 되는데 환율이 지금 높은 그러니까 보셨다시피 그 달러 인덱스 보시면 갑자기 튀어 올라갔거든요. 이거 뭐 손실 겨를도 없이 그 달러 인덱스 보시면 가끔 평평한 구간이 있습니다. 평평한 구간은 뭐 당국이 개입을 했네 어쩌네 그런 말들이 있겠지만 지금 뭐 개입을 하니 많이 지금 개입을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미국 달러가 워낙 강하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쉽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면 좌절을 해야 되냐? 그렇진 않죠. 여러분들도 주식을 하실 때는 항상 손절은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언젠간 돌아와. 뭐 우리나라 박스피니까 돌아오겠지만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럼 영원히 좋지 않느냐? 환율이 좀 떨어져야 네, 뭐 수입 수출 업체들은 다르겠지만 환율이 좀 떨어져야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외국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느냐? 우리나라 시장이 되게 작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스피 하루 거래 대금 10조예요. 근데 코인 그 유명한 도지코인 거래 대금이 그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 엄청난 거죠. 그 엔비디아 하루 거래 대금이 뭐 30조, 50조가 나와요. 예, 그리고 나스닥 거래 대금은 200조, 300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네, 외국 헤지 펀드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100조가 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그러면 코스피 10조밖에 거래 대금이 없는데 이걸로 선물로 들어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숏을 치고 있잖아요, 매도를. 이건 진짜 외국인들 놀이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면 국내 주식에서 만약에 재미를 못 보신 분들이라면 해외 선물로 눈을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해외 선물하면 뭐 나쁜 애 좋은 애 그건 안 해봤으니까 하는 말이고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지고 저 길이 위험해라고 말을 듣고 우리가 등산할 때 느끼는 거 있으시잖아요. 헉헉대고 올라가면 다들 내려오면서 한마디 똑같은 말 합니다. 어디서 배워왔는지 다 왔어. 조금만 가면 정상이야. 네, 그분들은 그런 말 하지만 처음 등산하시는 분들 믿잖아요. 진짜 다 온 줄 알고. 뭐 올라갈 때마다 다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은 그렇게 험난한 길이거든요. 하지만 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는 거니까 우리 그 공부방 같은 경우는 수익률 좋습니다. 수익률 좋으니까 주식에서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 한국 주식시장은 뭐 테마주나 뭐 일부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환율이 저렇게 무너져 버리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나라는 산타랠리 글쎄요 힘들지 않을까로 봅니다. 우리나라도 11월, 4월 괜찮았거든요. 11월, 3월, 4월까지. 그런데 올해는 좀 뭐 민주당이 늦게 뭐 그거 뭐죠 그 법안을 폐지한 것도 없지 않은 영향은 있겠지만 꼭 그것만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금투세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결국은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실적이에요, 환율이에요? 환율이죠. 아무리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쳐도 환율이 안 좋으면 다 팝니다. 그냥 외국인들은. 그 얘기는 뭐 주식시장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왜 파는지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게 밝지만 않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시거나 아니면 미국 해외 그 선물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환율이 좀 떨어져야 외국인이 돌아올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주셨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또 미국 주식이나 해외 선물이 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지금 얘기하실 때 코인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또 허생 마스터님이 코인 전문가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코인도 한번 살펴볼까요? 비트코인이 10만 코 앞까지 왔습니다. 네. 지금도 9만 6천, 9만 거의 7천 가까이 되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10만 갈까요? 충분히 가죠. 네. 넘어갑니다. 네, 10만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요. 그거는 네. 다음 달 안에 넘어갈 것 같은데 네네. 다음 주는 제가 뭐 그러면 코인도 선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올인했겠죠. 코인도 어렵지 않습니다. 코인도 선물하시는 분들이면 코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코인이 좀 그나마 좀 정직한 편이고 근데 이제 코인의 변덕이 좀 있어가지고 가더라도 곱게 안 가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하루 거래대금이 3,400조가 넘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근데 코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휘둘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스닥 우리 3,400조가 넘는 그 나스닥을 거래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게임 중에 하나가 나스닥일 수도 있어요.
나스닥 선물지수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짧은 구간을 들어 올리고 밀어내리는 건 가능합니다. 대량으로 그냥 시장가로 매수 매도를 쳐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운전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게 돈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렇게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회사도 없지만 코인은 가능합니다. 코인은 기관들이 아니면 일반 우리 메이저라고 하죠. 세력을 메이저라고 하는데 메이저들이 장난질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거래 대금이 좀 없는 시간대 아니면 뭐 쉬는 날 주말에 그럴 때는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거니까 변덕이 좀 있을 뿐이지 내가 이걸 조금 버틸 수 있다면 어떤 분들은 코인은 뭐 그 변동성이 심하다 그러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테슬라도 1년에 한 번씩은 반토막이 납니다. 네, 코인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반토막은 안 나요. 비트코인은. 네, 그러니까 그 뭐 나스닥 엔비디아도 70% 폭락하고 10배를 갔죠. 코인도 마찬가지로 70% 폭락하고 지금 올라가는 중이에요.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엔비디아가 10%씩 떨어지는 날은 없어. 뭐 코인은 있지만 그것도 많진 않아요. 비트코인은. 알트는 좀 다른 레벨이고. 그러면 일단 올해 그 14만, 15만, 어떤 분은 17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세로 따지면 2억 그 정도 보고 있다가 다들 올리더라고요. 2억 3천, 2억 5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누구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년 가을이나 겨울까지는 순항은 아니지만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게 대세론이고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이유는 당연히 트럼프 쪽에 영향이 없지 않아 있겠죠.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10만을 일단 가는 걸로 봤고요, 다들 13, 4만, 14만 그 정도가 한계라고 봤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한 명씩 임명하는 내각 그 장관들 우리나라 따지면 장관이죠. 장관들이 다 친암호화폐 그 인사들입니다. 다 코인을 갖고 있거나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친코인적인 그런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그 선거 자금의 절반 이상을 코인 업계에서 받았고 그리고 공화당 그 당선된 의원들 절반 이상을 정치 자금 절반 이상을 코인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내년에 다음에 또 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들은. 그리고 또 2년 뒤에 또 선거 있거든요. 이 미국 2년마다 한 번씩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업적을 더 치하게 높이려면 이 다 2년 뒤에 벌어질 선거에서도 당연히 다 당선을 시켜야 되는 거겠죠. 그러려고 그러면 친코인, 더군다나 트럼프 일가도 이제 가족이 아들하고 와이프가 지금 코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참 웃기죠. 우리나라는 이러면 무슨 비리니 어쩌니 그리고 뭐 탄핵 대상이니 막 그러는데 외국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럼 반코인적인 정책을 넣으면 이제 가족을 디스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난 대통령이니까 어쩔 수 없어. 가족들이 감수해야 돼. 그 뭐 디스하고 막 팀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인 올라가는 거고 4년 동안 올라가느냐? 그건 이제 미지수죠. 왜냐하면 반감기가 그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내년 가을이나 겨울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중간에 한번 조정이 오면 비트코인은 요즘 20에서 25% 맥시멈 받고 있고 지금 10% 미만으로 받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기존에 보셨던 분들은 이 정도는 뭐 조정도 아니죠. 저도 4년 차? 그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조정도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30%씩 빠져버리면 예를 들어서 20%씩 30%씩 빠져버리면 알트코인들은 반토막 이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내가 비트코인을 한다 그러면 뭐 레버리지 2배에서 5배 내가 좀 차트를 잘 본다. 그럼 뭐 5배에서 7배 그 정도를 하시게 되면 지리저항 잘 보시면 저는 다 일목균형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차트 화면에 비치는 차트도 일목균형표 차트입니다. 1시간 보이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저항 라인이죠. 지금 이제 이 라인이 저항 라인들입니다. 이 라인은 지금 그은 것도 아니고 지난주부터 그어놓은 거고 다 지지 저항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99,600이죠. 네, 10만은 당분간은 뚫기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모멘텀이 없어요.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1억을 되게 크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난달부터 말씀드렸다시피 1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를 넘기 전에 조정을 받든 넘고 나서 조정을 받든 일단 조정은 한번 올 거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 좀 조만간 넘을 것 같은데 근데 넘었으면 사람들이 다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2만 달러, 4만 달러 잡으신 분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10만 달러 넘었을 때 그때 들어가지 마시고 10만 달러 지지 테스트를 한번 하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갖고 계신 화장품, 담배값이 오른다 그러면 안 사죠, 처음에. 그러다가 언젠가 삽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지만
우리가 계속 가격이라는 걸 신경을 쓰거든요. 네, 1+1 매출, 2+1 매출 고려하다가 1+1 가다가 안 팔리면 2+1 가고 잘 팔리면 1+1 가고 그리고 또 이제 매출이 이 사람들은 사 먹을 수밖에 없어. 그럼 1+1도 없어지죠. 우린 욕하지만 그럼 결국은 그 가격이 되는 거죠. 결국은 10만 달러를 넘는다 하더라도 한 방에 막 15만씩 가지는 못합니다. 네, 그럼 우리 주식도 똑같아요. 선물도 똑같고. 그러면 언젠가 10만 달러 지지 테스트를 하면서 그 라인이 지켜지는 라인이 있어요. 지금 보면 9만 달러 지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거든요. 10% 지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9만 달러가 지지가 되면 이제 10만 달러 돌진하겠죠. 한 번 테스트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올라갈지 아니면 한 번 더 떨어질지 그거는 미지수지만 다음 달에는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뭐 가을 겨울까지는 적어도 16만 17만 정도 이상 가지 않을까? 네, 다들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돈나무 언니 그분 같은 경우는 2030년에 어마어마한 수치 막 얘기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그때 가봐 알겠고 네, 그래서 10만 달러는 무난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비트코인은 언제나 꼭대기에 물려도 구출을 해줬습니다. 언제나 해줬습니다. 우리가 넥슨 전 회장을 이제 많이 욕했는데 그분이 6만 8천 달러에 잡았을 거야 아마 4년 전에. 근데 다 넘었죠?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만 있다면 가능한 얘기지만 좀 금액이 커졌죠. 네, 그건 좀 감안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내용들 코인으로 뭐 그 일확천금 버시려고 하지 마시고 해외 선물로 돈 버시고 돈 버신 걸로 코인으로 넘어가실 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코인은 내일 당장 결제할 돈, 오늘 당장 결제할 돈, 우리 집 생활비로 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경험자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4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당장 결제할 돈, 난 이거 전세 보증금이야, 아니면 결혼하려고 결혼 자금이 아니 애들 학비야, 등록금이야 했다가 난리 납니다. 가정 불안을 넘어서 가정이 파탄 날 수도 있으니까 해외 선물로 돈 버시고 그 다음에 코인으로 적립식으로 저축하실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는 조만간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셨고요. 10만 달러 돌파 이후에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년 가을에서 겨울까지 16만에서 17만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해외 선물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한다. 당장 필요할 돈을 비트코인에 너무 쏟지는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질문이든 또 답변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또 오늘 핫했었던 이슈도 추가적으로 더 여쭤볼까 하는데요. 마스터님, 오늘 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엔켈이 청산 우려가 지금 또 한번 불거진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그 8월 5일처럼 그런 사건은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더군다나 네. 지금 지금 바이든도 아니고 트럼프 집권 시기에 트럼프는 주식이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때 음모론이 뭐였냐면 옐런 장관이 승인해 줬다. 그거였거든요. 옐런 장관이 일본의 그 총재하고 일본의 총재하고 이제 뭐 총리하고 통화를 해서 그냥 뭐 그렇게 해라고 왜냐면 그런 그러니까 깜짝 금리를 올리고 또 이제 한마디 했잖아요. 더 올릴 수 있다. 그 한마디에 이제 증시가 아주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너진 틈을 타서 옐런 장관이 또 뭔가 조치를 했었거든요. 네, 자기가 필요한 걸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통 한마디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특히 일본에다가는 그러니까 몇 마디 잘합니다. 미국이 아주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그 누구도 미국의 그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트럼프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기존에 우리가 봤던 대통령들하고 트럼프가 다릅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좀 뭐랄까 이런 말 해도 되나? 안 되나요? 네. 자제하시는 걸로 네. 네. 아니 뭐 순화해서 네. 네, 순화한 좀 표현은 없을까요? 네. 네. 하여튼 막무가내라고 하죠. 막무가내로 좀 그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를 틀지 모르잖아요. 우리 공부방에서는 좀 이런 말을 하는데 좀 이렇게 쌍스럽지만 쌍스럽지 않은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방송이니까 못 하고 막무가내로 막 나가는 일을 좀 하잖아요. 그래 보이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 자기 실리, 또 미국의 실리를 엄청나게 챙기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오죽하면 막하라고 하겠습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제 역대 대통령이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들은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처음 봤어요.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래서 지금 아시죠? 일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트럼프한테 줄 섰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증시가 안 좋으면 2년 뒤 선거에서 공화당은 패배하는 거겠죠. 근데 그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물론 트럼프가 재선이 이제 없습니다. 누군 또 이번에 됐으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번이 끝이에요. 뒤가 없어요. 하지만 모든 걸 무릅쓰고 나왔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트럼프가 나오면서 온갖 재판에다 휘둘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 정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그것도 트럼프와 사전 조율 없이 기존의 그 8월 5일처럼 기습적으로 뭔가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럴 용기도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일본 정부가 죽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채 이자 줘야 되는 거죠. 이자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 사망하신 그 아베 총리 말이 걸작이었죠. 어차피 일본 은행도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괜찮다. 빚을 져도 괜찮다. 그런 막말을 했었는데 그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돈을 워낙 많이 풀어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럼 국채를 산 매입자들한테 이자도 더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금리를 내리는데 일본은 이제 올린다. 물론 이제 올려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디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올린다고 했다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본 재정이 여러분들 뭐 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되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20%인가 국가 제가 지금 어렴풋이 기억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한 해 예산에 20% 이상을 이자로 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일본이. 그러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금리를 올린다? 그럼 더 내야 되거든요. 이자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아마 처음부터 다 시작하고 싶겠지만 이미 10년, 15년 전부터 아베 전 총리가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막 돈을 풀어 제꼈고 그런 상황에서 그게 감당이 안 되고 돈 회에 뿌려져 있고 그런다 그러면 다른 당근책으로 뭔가를 유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8월 5일처럼 블랙 먼데이가 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고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내성이 생겼으니까 그만큼까지는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주식에서 그렇게 걱정하시면 답이 없어요. 그럼 차라리 해외 선물로 오시면 기초부터 그냥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부터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에 너무 휘둘리면 잠도 못 자요. 꿈도 못 꾸고 꿈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미증시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잠시 후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네, 그럼 나스닥 선물부터 바로 전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 0.13% 정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일간 기준으로는 현재 중립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스토캐스틱과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그리고 브렘베어 파워 지금 이 지표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또 어떠하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매도 드셨을까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구름이
의문이기 때문에 예, 매도를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자리는 870, 895, 936 정도. 네, 그렇게 일 때 올라오면 매도를 한번 쳐보실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870, 895, 936. 네, 가능한 빠른 자리가 지금 870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60틱에서 한 100틱 정도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틱이면 15포인트, 100틱이면 25포인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일봉상에서는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 거 사라졌죠, 지금? 예, 목요일께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휴장이니까 사라진 거예요. 예, 그건 아침에 제가 예, 우리 공부방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렸고, 키움 차트는 휴장이면 그냥 예, 봄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아직 박스권이죠. 네, 보시면 이렇게 박스를 치고 있습니다. 네, 박스를 친다는 얘기는 결국 네, 올라오면 매도를 좀 때려야 되고 이존이죠. 밑으로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네, 좀 볼게요. 여기까지 예, 여기죠. 예, 전환선 자리 예, 750, 예, 730 또는 기준선 자리 예, 680 정도 이 정도 내려오면 매수를 받아봐야 되는데 예, 그 자리가 네, 이 자리죠. 680, 675네요. 정확하게 680부터 받아오시면 되겠네요. 680. 네, 이 자리 매수. 예, 그리고 이 자리 700. 그리고 네, 이렇게 일단 매수는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75는 지난주에 예, 왔다 갔었죠. 네, 이 자리도 한번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세 자리네요. 그러면 775, 700, 680 매수는 예, 매도는 870, 89, 936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파워풀한 장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조교 종료고 지금 11시 반이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아마 파동이 다 죽을 거예요. 그러면 예, 그냥 주무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오늘 몇 시까지 하지? 3시 10분까지 하나 아마 그럴 거예요. 3시 10분 우리나라 시간으로. 네, 그러니까 다들 휴가 갔어요. 휴가 갔는데 나 혼자 돈 번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예, 월요일 날 오셔서 무료 공개 방송 오셔서 이거 보는 거, 구름대 보는 거 어떻게 진입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보시면 예, 충분히 오늘 못 본 것도 볼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자리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나머지는 예,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니까 예, 마디가입니다. 이거 마디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도 위주로 좀 보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선물 매도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조기 폐장을 하는 만큼 화끈하게 시세를 뿜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매도 같은 경우에는 870, 그러니까 지금 2800, 870이나 2895, 그다음에 2800, 936포인트 선에서 매도 사인을 주셨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같은 경우에는 2800, 775, 그다음에 2800, 700포인트, 그다음에 28,680포인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 선물 전략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지금 크루드 오일 일간 기준으로는 매수 사인을 주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도 현재 매수를 주고 있는데 RSI와 CCI 그리고 하이로스, ROC, 브렌베어 파워가 현재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볼 텐데요. 현재 1.12% 정도 상승 중입니다. 마스터님. 네.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럼 팻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도 사인 주셨네요. 네. 네, 왜 매도 주셨을까요? 차트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 오일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많이 안 들어올 거거든요. 예, 보시면 예, 앞자리가 지금 예, 의문입니다. 의문인데 이게 평평하잖아요. 평평하면 박스를 칠 수 있고 박스 상단은 이 구름대의 상단 여기 하단은 이쯤에 예, 이쯤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예, 보시면 5일 이평선에 지금 걸렸거든요. 5일 이평선에 지금 69.42, 40 예, 지금 딱 걸린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5일 이평선 그다음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에 마디가라는 게 있습니다. 마디가는 걸려서 내려간 고점 자리가 69.70, 그다음에 70달러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 위로는 70.33, 30 이렇게 있어서 위로 그러니까 거래량이 딸리는 상황에서 매수가 힘있게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올라갔다 주지 않고 올라갔다 주지 않고 그러면 차라리 예, 올라올 때마다 때리는 게 예,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힘있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 만약에 못 올라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던지는 건 쉽거든요. 네, 사는 거는 뭐 욕심으로 샀다 하더라도 조금만 스윙 나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찍어놓으면 이 정도가 됩니다. 69.40, 40이죠. 지금 자리 4045. 네, 이 정도가 되고 그 다음 자리가 70.35, 30.
네, 그 자리 매도 자리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거래량이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안내해 드리는 거고,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 아까 얼마였죠? 네, 이 정도까지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상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려온다 그러면 매수는 이전부터 68.20, 네, 20, 뭐 10, 요 정도의 매수를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럼 너는 매도 왜 같은 지금 경우에는 아까 70.30하고 네, 하나는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70. 70.30, 네, 네, 그리고 네. 70점, 예, 거기까지. 70.30만 네, 네네네네. 보시는 거죠. 네, 그 위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어, 네, 오늘 같은 날. 네, 그렇게 되고, 예, 매수 입장에서는 너는 왜 매수하고 매도를 다 알려주냐.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큰 추세는 안 나오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매수는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 매도는 지금 자리, 그 다음 70.30, 그리고 매수는 68. 네, 여기 얼마죠? 예, 2520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2015네, 2015. 10에서 20 아까 맞으시죠? 1020은 너무 갭이 커서. 아, 네네. 그럼 갭 68.20에서 25 15.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 사인을 주셨는데요. 매도 타점 같은 경우는 70.30이라고 짚어주셨고요. 만약 내려오게 돼서 매수를 받아야 하면 68.20에서 25 정도가 좋아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골드 기술적인 분석 일간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으로 했을 때에도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RSI와 스토캐스틱, 그리고 스토캐스틱 RSI, MACD, 하이로스, ROC, 브랜베어 파워 지표들 지금 현재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팻말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준비해 네.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네요. 네,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0.66%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아, 좀 눌려야죠. 좀 눌렸을 때. 네, 네. 지금은 안 되고 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오면 일단 이 자리죠. 네, 이쯤 네, 267일 정도가 되겠네요. 267일. 267일. 그리고 빠른 자리가 지금 왔다 갔는데요. 78. 빠른 자리가 왔다 갔습니다. 이 자리가 괜찮은 자리긴 한데 한 번 더 내려오면 매수를 한번 받아보세요. 네, 그렇게 돼. 이 두 자리 예,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이 자리 잠깐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쯤 되겠네요. 2660. 이렇게 세 자리. 예, 한 번만 다시 언급해 주시면 2678, 네. 2671, 2660. 예. 네, 이렇게 세 자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 사인을 주셨지만 지금 바로 진입하시는 건 아니고 조금 눌렸을 때 진입해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2660이나 2671 그리고 2678포인트 이렇게 세 자리를 2678달러 이렇게 세 자리 짚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골드 선물 전략까지 알아봤고 추후에 또 이렇게 마스터님의 또 타점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어떻게 이렇게 짚어주시는지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짚어주시나요? 아, 우리가 그 매매를 하다 보면 네, 추세가 바뀌었네 안 바뀌었네 되게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 고민이 되는데 야, 이거 바뀐 거냐 안 바뀐 거냐, 바뀔 거냐 안 바뀔 거냐, 그거를 한 방에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게 바로 일목균형표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보도록 하고 네, 나머지 내용, 모자란 내용들은 우리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에서 주옥 같은 멘트로 여러분들을 감동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죠.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거 플랜 ABC 단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뭐 6가지도 아니고 4가지도 아니고 딱 세 가지. ABC만 알아도 여러분들 평생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목균형표가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게 꽤 괜찮다는 얘기고 다들 일목균형표 설명은 안 해도 구름대는 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 잡아도 내가 평생 밥은 벌어 먹고 살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떴잖아요. 이렇게 떴습니다. 주가가. 이거 나스닥이거든요. 떴는데 이걸 뜰지 어떻게 알아? 간단합니다. 우리 허생 차트에서는 별 띄워드립니다. 별이 뭐죠? 예, 그냥 빨간 별은 이 앞자리가 그러면 이 차트보다 앞에 있는, 그러니까 현재 차트는 여기 있고 앞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 차트 끝에 이것도 언젠간 앞자리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쭉 차트는 밀린 거고 이때 양운으로 바뀐 겁니다. 양운 핑크색으로 바뀐 겁니다. 양운이 무슨 의미가 있어? 적어도 5, 20,
62평선이 정배열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던 그 정배열이요. 정배열이 된 겁니다. 그러면 위로 가든 못 가든 정배열이 나왔으면 당연히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정배열 안 먹으면 뭐 먹겠어요? 뭐 역배열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정배열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 5, 20, 60이 적어도 정배열을 이루고 있는 게 양운이 뜬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정배열이에요. 그런데 근데 왜 꼬꾸라져? 예, 그 꼬꾸라지고 뭐고 조정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배열인 가운데서 5, 22평선이 가끔씩 한 번씩 꼬여요. 이런 식으로. 그래도 정배열을 유지한 겁니다. 만약 이게 정배열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의문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정배열이 났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걸 플랜 C로 잡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승률이 높겠죠? 네, 그럼 이거를 밑에 우리 주지표, 아니 보조지표 MACD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별이 뜹니다. 이것도 정배열이 된 거고 ADX를 보시면 당연히 마찬가지로 ADX도 추세가 나가는 거고 이럴 때 보조지표를 활용하시면 승률은 확 올라갑니다. 이거는 무료 공개 방송 오시면 알려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아까 거꾸로죠? 우리 여기 봤었거든요. 똑같은 차트예요. 여기서 올라갔고 내려오는데 뭐가 떴죠? 별이 떴습니다. 잘 나온 차트만 갖고 온 거 아니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별 나오고 나면 꼬꾸라지고 별 나오고 나면 올라가고 다 이렇게 갑니다. 다 이렇게 가요. 그 밑으로 꼬꾸라지죠. 이게 플랜 C 기법입니다. 플랜 C. 우리 딱 세 가지 있다 그랬죠? 플랜 C로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MACD도 0선 밑으로 내려갔고 여기서 마찬가지 ADX도 파란 선하고 같이 올라가죠. 같이 보시면 효과가 더 좋은 거고 네, 그렇게 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게 이제 240틱 뭐 예를 들면 1분봉, 2분봉 똑같은 건 아니지만 480틱 예를 들면 뭐 3분봉, 5분봉, 뭐 10분봉 네, 900틱 예를 들면 30분봉, 1시간봉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여기서는 일단은 전환에 성공했어요. 내려오다가 양운을 띄우면서 올라갔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운을 띄우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여기서 이거 올라갈 수 있을까요? 구름대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과연? 예, 그래서 여기 양운을 띄울 수 있을까요? 이 과연 띄울 수 있을까? 네, 일단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왜냐하면 볼게요. 900틱을 보면 우리가 이제 원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간다가 다 덤비는 게 아니라 이게 전환선에 해당되는 512평선이면 5개 캔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준선 26개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52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닫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닫혀야 돼요. 닫혀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여기 올 동안 이게 닫히지 않아요. 닫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캔들적인 원리를 따져보면 이게 닫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닫히냐? 결국은 이게 아까 검은 선이죠. 캔들이 여기 뚫고 올라가줘야 이쯤에서 닫히는 거죠. 네, 그래야 우리는 여기서 이게 정배열이 또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이런 걸 다 보고 있느냐? 이제 허생 차트 따온 겁니다. 허생 차트에서는 이런 검은 점, 붉은 점, 녹색 점 이런 점들이 다 표시가 돼 있고 여러분들이 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캔들 하나 생길 때마다 우측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 거거든요. 네, 우린 캔들 카운팅이라고 하고 있고 이런 신기술도 아니지만 신개념적인 걸 도입을 해서 언제 별이 뜰 건지 또 별이 뜨면 어떻게 가는지 정배열이 언제 나올 건지 그런 것들을 다 알려드릴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네, 여기죠?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일먹이 맛있어 3일 과정에서 우리가 다 배우고 사용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용기 낼 것도 없죠. 그냥 들어오면 되니까 들어오셔서 여기서 참고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데 무료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고 고맙다고 하시고 잘 쓰고 있다고 꼭 그렇게 또 답변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도움 받으셔서 네,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밥줄이 되어줄 수 있는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내 매매에 적용을 시켜서 수익이 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 더 구체적으로 실행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900틱 기준 일목균형표 앞구름이 의문이니 매도가 유리하다고 보셨습니다. 2870, 2895, 2936포인트에서 진입하시는 거 얘기해 주셨고요. 60틱에서 100틱 정도 익절하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앞자리가 의문이지만 평평하다는 것은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70.30달러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자라고 사인 주셨습니다. 골드의 경우에는 2,678, 2,671, 2,660달러까지 눌림을 준다면 매수 받아보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